북한이 망하면 김정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북한의 김정은은 자국의 인민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범들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공포로 북한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외의 많은 곳에서 국제법이나 해당 국가의 법을 무시한 채 범죄를 저질러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불법 무기나 약을 제조해서 유통하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위조지폐로 결제를 했죠. 기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물건 받고 돈 안 주는 사기는 찾아보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죄가 가장 큽니다. 북한이 만약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된다면 우리 백두혈통 김정은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물론이고 조선노동당의 간부들 역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못 받고 죄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먼저 몰매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당해온 게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를 처단하려고 할 겁니다. 9.4.1생으로 북한 주민들의 처단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면 대한민국의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행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김정은은 재판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김정은의 범죄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국가보안법 제3조의 위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어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김정은은 반국가 단체의 수괴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의 수괴 및 간부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김정은은 이 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은 기본으로 따놓은 게 됩니다. 이 죄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이며 이 제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재판을 열 것입니다. 추가로 더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테러 및 전쟁 위협,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도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의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사형을 면하기 힘들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들도 조선노동당이 연관되어 있다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이 아닌 다른 당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자들과 전범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김정은 역시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이미 자신이 군림하던 북한은 완전히 붕괴되어 없어지고 자신을 따르던 휘하의 간부들마저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김정은에게 핑계를 돌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고발과 증언들로 사형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겁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형벌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형벌입니다. 그렇게 사형당해버리면 형량은 최대치까지 간 것이기에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부관참시라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어 시신을 꺼내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부관참시라는 형벌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형벌이죠. 결국 사형하면 끝인데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형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형량이 수백 년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체형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100세까지 장수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수명이죠. 지금 당장 통일해서 김정은을 심판한다고 해도 절대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말이죠. 이 순간에도 북한의 인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김정은이 치러야 할 죄값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후 김정은의 형량은 쫄, 가, 만, 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